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구역 이세한 변호사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요즘 참 핫한 드라마죠. 참교육 보셨나요? 학교폭력과 교권 추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이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 역시 현장에서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관련 사건들을 수없이 접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법무부 역시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서 소년비행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생기부에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의가 사실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육자들 내에서도 상당한 이제 찬반 논쟁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이자 교권보호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변호사로서 교권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논쟁이 처음 시작된 것은 사실상 서희초 사건이라고 불리는 젊은 이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학부모 그리고 악성 민원에 계속해서 시달리다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고, 비로소 교권 침해 문제가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는요, 교원지휘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언제 신설이 됐냐면 1991년,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이미 제정이 된 법입니다. 아마 이 법을 보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아니, 이런 게 교사에 관한 법에 있어? 선생님분들도 모르시는 법 몇 가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죠. 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3조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4조, 굉장히 신기한 규정이 있어요. 국회의원의 혹시 불체포 특권,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교원도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도 있을 만큼 선생님에 대한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법은 있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는 경우는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생님들은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부당한 요구, 폭언, 협박, 교권 침해 행위에 정상적인 학교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생기부 기재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생기부 기재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학폭위에서. 학폭은 일정 수준의 조치 이상의 경우에는 생기부에 기재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미 꽤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로 쌓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찬반 논쟁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찬성하는 입장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면 뭐하냐? 정작 학교 현장은 달라지지도 않는다. 이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수업 중에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몰래 촬영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교권 침해로 넘겼어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강제 전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가해 학생은 그냥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간 것이지 대학을 가거나 상급 학교에 지나갈 때 어떠한 페널티도 없다라는 것이죠. 출석 정지를 한다. 학교 못 나가? 그럼 땡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학생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만한, 또는 문제의식을 갖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생기부에 남기면서 보호받아야 될 선생님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호부터 7호까지 다양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교내 봉사도 있고 사회봉사도 있고 출석 정지도 있고 학급 교체도 있고 전학도 있고 심지어는 퇴학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무서워해도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꼭 공부에만 매진한 학생이 아닐지라도 스포츠 또는 연예계 활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도 생기부의 기재가 됨으로써 나중에 나의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조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까지 학폭의 생기부에 기재되고 대입에 반영되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라는 것이죠. 학교 폭력에 관한 소송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사소한 다툼도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이것을 오남용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요. 이렇게 교육 현장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생님입니다. 이것이 교권 보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최근 학폭에서 가해 학생들이 오히려 상대방을 쌍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너도 잘못했으니까 이걸 취하해라 이렇게 압박수단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교권 침해 문제에서도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를 교권 침해로 신고하면 본인도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지금도요. 교사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최근 2년간 1,400건이 넘는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생기부에 기록을 했을 때는 더욱더 학부모들이 필사적으로 쌍방으로 신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법적인 어떤 싸움에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반대 측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측의 주장을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주장이 더 와닿고 어느 주장에 더 찬성을 하시나요? 이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찬반 논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이유는 바로 어떤 부분도 장단점이 명확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이 시스템이 완전히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기부 이제 이것을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를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생기부 기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앞서서 어떤 부분까지가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까지가 정당한 지도교육 활동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상당수의 어떤 부분, 범위의 기준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었을 때 좀 더 가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의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시키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생활 지도의 영역이지 교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권 침해에 대한 기준,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한쪽의 여론에 쏠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청소년 또는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법이 치우쳐져서 적용되어진 시점부터 굉장히 심각한 교권 침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사회인식은 무엇이었냐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이들한테는 전혀 체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언론 그리고 영화, 드라마 모든 부분에서 마치 악인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일방적인 사회적 분위기, 일방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예상 가능한 지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시 원래대로 체벌이 허용되어야 된다. 이런 쪽의 흐름으로 가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가 같은 기구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교권 침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세우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분명히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 문제도 아마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요, 교권 침해 문제로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는 교사들의 단체에서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선생님에 대한 법률적 지원의 형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논란에 대해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제 생각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정답이 있다기보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은 교권 침해 문제, 생기부 기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다시 한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리고 선생님의 보람 그리고 긍지가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